어느 평일, 늦은 저녁. 네? 집 명의를 아가씨한테 넘기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놀라? 아니, 이제 우리 현준이랑 사니까 살던 집 팔 생각이라며. 어차피 팔아버릴 거 우리 다슬이한테 주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겠니? 집을 내놓는다 해서 바로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확실치 않은데 그럴 바에야 가족한테 넘기는 게 낫지. 너도 알다시피 다슬이도 이제 30살이고 연기 연습하려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나랑 같이 살면서 어디 자유롭게 연습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찌나 양심적인지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고 하니까 대배우 될 때까지 투자한다 생각하고 명의부터 바꿔줘라. 어? 어머님, 회사에서 연락받고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걱정하느라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왔는데 이것 때문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저더러 언제 갚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먼저 진명이를 아가씨 앞으로 해주란 말씀이신 거죠? 어머님, 아가씨가 조연이라도 방송 출연을 계속해서다면 모를까. 오디션 볼 때마다 떨어지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연예인 지망생인 백수인데 대배우가 언제 될 줄 알고 함부로 명의부터 줄 수가 있겠어요. 회사에서 연락받고 저는 생판 모르는 남보다 가족끼리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동거래해야 된다 생각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거절해놓고 죄송은 또 뭐야?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우리 다슬이가 대배우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나 본데 다슬이가 아직 자기랑 맞는 배역을 못 해봐서 그러지 어울리는 배역 하나 맡으면 그다음부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제발 자기 드라마 나와달라고 사정을 할걸? 네가 살던 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족끼리 돈 떼먹을 생각 1도 한 적 없고 우리 딸 날 닮아서 배포가 엄청난 애라 집값이 다 몇 편 더 앉아서 갚아줄 거니까 그런 이유라면 쓸데없는 걱정 말고 내 말대로 해. 맞아요 언니. 저도 이제 나이가 30인데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살 순 없잖아요. 저한텐 무엇보다 실전 연습이 제일 중요한데 예전보다 엄마 잠기가 밝아져서 늦은 시간에 연습은커녕 영상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루빨리 오디션 붙고 유명한 배우가 되려면 연습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힘으로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언니한테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집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돈 벌면 버는 대로 악착같이 모아서 언니한테 바로 갚을 거예요. 어차피 언니는 저희 오빠랑 같이 살 신혼집 구해서 들어갈 텐데 사겠다는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보단 언젠간 확실하게 돈 받을 수 있는 저한테 넘기는 게 훨씬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야, 엄마랑 다슬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그냥 해주면 안 돼?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마랑 다슬이도 어렵게 얘기 꺼냈을 텐데 고민은 해보지도 않고 바로 거절만 하는 건 좀 아니잖아. 자기 성격이 워낙 공감 못하고 칼 같은 거 잘 알아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진 않았는데 오빠로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주고 싶어도 모았던 돈은 결혼 준비하면서 거의 다 써버린 걸 어떡해. 나긴 집안 자체가 여유로워서 우리 같은 고충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품어줄 수 있는 건 품어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잖아. 어차피 우리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 테고 원래 살던 집은 빈집 되는 건데 세입자 구해줄 때까지 공실로 만들 바에야 신혼보장이 확실한 다슬이한테 넘겨주는 게 낫지 않겠어?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오빠랑 결혼하는 거지 가족들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뭐든 다 이해하고 포용해줘야 된다고 누가 그래? 오빠랑 어머니 말씀대로 가족이니까 더 조심하자는 거잖아. 아는 사이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몰라?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은 못하고 속은 썩을 게 뻔한데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아가씨한테 명의 넘겨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집이 여유로운 게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가게가 흔들릴 정도로 집안이 힘들다면 미래가 불분명한 연예인만 꿈꾸지 말고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일을 찾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아직까지 갈비집 운영하시는데 어머님도 비슷한 연세시면서 집에만 있으신 거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노력을 안 하는데 돈 없고 능력 없다는 걸 내가 왜 감사줘야 돼? 아가씨도 벌써 30이 넘었어.
재능이 있었다면 연기 쪽에서 뭐라도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오디션에 붙을 수 있도록 더 피나는 노력을 했어야지. 주인공 아니면 관심이 없다면서 지원 자체를 안 하는데 당연히 대배우가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절실하지 않단 얘기고 허무맹랑한 꿈만 꾸고 있단 건데 이쯤 되면 꿈과 현실은 구분해야지. 우리가 결혼을 할 사이고 준비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가족이니까 믿고 도와달라는 얘기 좀 하지 마.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서 오빠랑 결혼을 결심했던 거지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결혼 아니라고 나 분명히 말했어.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네. 고약한 계집애. 결혼하면 다 같은 식구인데 뭘 그렇게 정남이 없이 선을 긋고 난리야. 씨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상황 다 알면서도 결혼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은 못 주겠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대더니 딱 그꼴이네. 참나 우리가 뭐 엄청난 걸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있으면 못 이기는 척 따라줄 줄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고민하는 신임도 안 하는 건 무슨 싸가지야? 그딴 식으로 마음 쓰고 살면 너한테도 득될 거 하나 없어. 지보다 아랫사람한테 베풀 줄도 알아야지. 나이가 4살이나 차이 나는데 야 네 동생이었어도 이럴래? 네 언니가 너한테 이랬어도 그냥 넘어갔겠냐고. 막말로 나니까 예물예단 필요 없다는 거지. 시집 오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어. 예식장이며 신혼집이며 지들 마음대로 하게끔 가만히 냅둬줬는데 처음 하는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는 건 좀 아니잖니. 너나 니네 부모나 상견례장에선 어떤 일이든지 이해하고 도움 줄 수 있다는 듯이 말하더니 어쩜 이렇게 나몰라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난 네가 돈 없는 애였어도 똑같이 결혼하라 했을 텐데 돈 없는 시댁이라고 바로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더니 며느리 눈치 보여서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 수 있겠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 같은 애들을 보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야. 알아? 우리 현준이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텐데 감사한 줄을 모르고 끝까지 제 잘난 맛을 사는 애는 나도 필요 없다. 계속 이렇게 집 명의 안 준다고 하면 결혼 엎을 수밖에. 난 돈 없인 살아도 가족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 못 따르겠다면 어쩔 수 없잖니.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지금이라도 우리 다슬이한테 명의 주든지 아니면 현준이랑 결혼은 없던 일로 해. 알겠어?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런 게 없었다니? 네 맞죠. 애들 결혼에 도움 줄 게 아니라면 부모들은 뒤로 물러나 있자면서 불편함은 딱 질색이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 그저 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자. 예물 예단에 쓸 돈 아껴서 신혼집에 보태라 하시길래 저도 상견 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난 줄 알고선 행복감에 취해 동네방네 자랑했었죠. 근데 저희 언니가 서울에서 연예인들 이용하는 대형샵 원장이란 거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염색해달라, 파마해달라 하셨잖아요. 언니가 쉬는 날이라 샵에 없을 때라 직원들이 정중히 거절하기라도 하면 그냥 돌아가지도 않고 되려 큰 소리로 원장이랑 사돈인데 왜 말을 안 듣냐면서 따지셨다면서요. 제가 정말 모를 줄 아셨어요? 커피 타와라, 간식 가져와라,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해라 등등 언니 직원들 마음대로 부려놓고 말 안 들으면 손 찍어맞는 신용까지. 그 문제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할 수 없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시니까 내 가족이 되실 분이니까 저랑 언니가 직원들한테 사과했었는데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아가씨 오디션 보러 갈 때마다 중요한 날이니까 신경 써서 헤어랑 메이크업 해달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가서 예약 고객들까지 다 무시하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번인데요. 그때마다 당연하단 듯이 사돈 가게니까 대사는커녕 제품들까지 그냥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남이 영업 방해하면서까지 메이크업 받고 가서 본 오디션 중에 같은 있었어요? 예약 손님들 다 무시한 채 샵 전체를 휘젓고 다녔으면서 뭐라도 출연할 방송이 생겼냐고요. 요즘은 동네 작은 미용실도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샵에서 그런 난리를. 이런데도 바른 게 없다고요. 그렇게 무대뽀를 난리칠 수 있던 이유가 좀 있으면 제가 며느리가 돼서였잖아요. 가족들 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건 그냥 중요한 날이니까 최고로 유명하고 실력 좋은 곳에서 관리받고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겠어요.
저도 그날은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눈이 돌아 있었고, 그렇게까지 생난리 치면서 본 오디션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좌절감에 시달렸는지 알아요? 며칠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하다 탈도 증세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요. 언니가 결혼할 남자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오디션을 떨어지는 심정이 어땠을까 먼저 생각해줘야지. 어떻게 위로 한마디 없이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요? 우리가 정말 손찌검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증거라고는 직원들이 한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짠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는데 우릴 죄인 취급하면 안 되죠. 엄마도 미용실 갈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언니랑 오빠 결혼하는데 뭐라도 보탬되려고 그런 거지.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하고 용기 내서 찾아낸 건데 그런 마음 하나도 모르고 직원 말만 듣고 뭐라 하기만 하니까 진짜 서운하네요. 언니, 이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커진 상태로 어떻게 결혼하고 가족으로 지내요. 상견례장에서만 하더라도 만나서 반갑다고 예전부터 동생이 생기길 바랬었으니까 친자매처럼 잘 지내보자고 했으면서 그래서 저도 마음 열고 신언니처럼 생각하고 살아보려 했던 건데 제가 생각했던 자매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언니 마음 확실하게 알았으니 저도 웃으면서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의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희가 어린애들도 아닌데 가족들 등살에 밀려 결혼하고 화혼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의견이지 가족 의견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빠 지금까지 얘기들 다 들었는데 어때? 아직도 내가 아가씨한테 진명을 줘야 된다 생각해? 오빠 가족들인데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 답답해서 그래. 내 생각엔 변함이 없어. 자기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가 뭐라 할수록 실망감이 커져서 제대로 쳐다보질 못하겠거든.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반성은 하고 있을 텐데 그냥 난 엄마랑 다스리가 오죽했으면 그랬냐 생각만 들 뿐이야. 우리 엄마랑 다스리도 자기랑 장모님처럼 편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고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다스리가 대견해. 그만큼 연예인이란 꿈이 확고하단 거잖아. 솔직히 연예인처럼 편하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없다는데 아무나 할 거였으면 개나 소나 다 연예인이겠지 왜 안 하겠어? 다스리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봐야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난 오히려 다스리를 응원해주고 싶어. 만약 자기한테 정말 친동생이 있었으면 나처럼 똑같이 그랬을걸? 상견례장에서 했던 말처럼 우리 다스리 친동생이라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던 일도 이해가 될 거야. 새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살던 집을 넘겨달라는 건데 그 작은 부탁도 못 들어주는 자매 사이는 없어. 우리 엄마한테 뱉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뭐라 하기 전에 자기도 자기가 뱉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자기 입장만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도 들으려고 좀 해봐. 별거 아닌 일을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지게 만든 건 자기 잘못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좋은 취지로 물어본 말을 쉽게 하고 달려들더니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집안 들먹이면서 더 싸울 게 뻔한데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할 수는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현준이라고 뭐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어? 이 봐라. 4명 중에 3명의 의견이 같고 너만 다르다면 누가 틀린 거겠니?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너처럼 꼬이는 애는 처음 본다. 네 말대로 아직 가족이 아닌 가족이 될 사이인데 잘 보이려고 더 애쓰긴커녕 진짜 가족이 되기 전부터 정냉이 떨어지게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지금도 이러는데 가족이 되면 오죽하겠냐고. 거친 명이 한번 먼저 달리다고 온갖 별소리 다 듣네.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결정은 네가 해라. 우리 딸이야 지금은 돈이 없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생각하고 나중에 벌어서 갖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집 명의 먼저 바꿔줄래? 아님 가족이고 나발이고 한중이랑이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지금처럼 네 잘 남아서 쥐어 혼자 살래? 원래 파혼 한번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은 타격을 입는다는 거 알지? 우리 엄마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으니까 정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집 먼저 주든지 파혼을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결혼과 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알겠어요. 제가 졌으니까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명의 먼저 바꿀 테니까 파혼하란 말씀은 하지 마세요.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친인척은 물론이고 회사 사람들까지 결혼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결혼을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뭐가 됐든 간에 3대 1이라면 많은 쪽이 대중적인 생각이라는 건데 다수결 결과에 따라야죠 뭐. 대신 나중에 집에 대한 값은 꼭 벌어서 갚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참나 진작에 이럴 것이지. 처음부터 알겠다 했으면 서로 얼굴 붉힐 리도 없었을 거 아니니? 너도 참 희한한 성격이구나. 아유 참 그렇게 반대하더니 가온하기는 죽어도 싫은가 보네. 우리 현준이가 그렇게 좋아? 야 아까는 정말 실망할 뻔했어. 남자랑 여자가 만나 각자 집안까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게 결혼인데 제발 가족끼리 음해하고 다투고 하는 짓은 하지 말자. 어? 아무쪼록 내 뜻에 따라줘서 고맙고 이왕 그렇게 하기로 결정 내린 거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하는 게 좋겠어. 그치? 네 그래야죠. 아무리 가족 간의 계약이라도 계약서 작성해야 될 텐데. 아가씨 인감도장은 있으세요? 네? 아니요 없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은행에서 통장 만들 때도 그냥 자필 사인으로 있었는데. 은행이야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이건 집의 명의를 변경하는 서류잖아요.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도 다 인감도장이 필수로 찍혀 있어야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 법이라 없으시면 하나 많으셔서 갖고 가세요. 앞으로도 쓸 일 많으실 거예요. 그럼 아가씨한테 필요한 것들 문자로 다시 남겨드릴 테니까 저도 며칠 내로 명의 변경 필요한 서류들 챙겨서 다시 올게요. 그날 밤.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걸 어떻게 골탕 먹지? 뭐야? 언니가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야, 너 왜 밤중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밖에서부터 들렸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그렇게 혈기가 왕성해 미치겠음. 집에서 소리 질러대지 말고 나가서 동네나 한 바퀴 뛰고 와. 기집애. 결혼 앞두고 심란할까봐 간단하게 침략하려고 왔더니만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람? 진짜 안 돼. 진짜 치맥으로 이런 기분은 달랠 수가 없어. 이건 소주 아니 위스키? 엄청 센 독주를 먹어도 분이 안 풀릴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냉정하고 평정심 좋기로 유명한 애가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거 보면 단단히 속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다는 건데 혼자 삭히면서 소리만 지르지 말고 얘기를 해봐. 어머님이 급하게 할 일이 있다 해서 퇴근하자마자 달려가거든? 근데 가자마자 하는 말이 나더러 어차피 신혼집 들어갈 거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신호 앞으로 바꾸라더라.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명의부터 바꿔달랬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당연히 안 된다고 펄쩍 뛰었는데 무슨 사람을 공감 능력은 물론이고 가족에도 없는 사이코패스 취급을 하잖아. 배우 오디션에 필요한 연습을 꼭 지만의 공간에서 해야 된다면서 집을 달랬는데 정말 그럴 공간이 필요하면 연습실 같은 거 빌려서 하면 되지 굳이 집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돼? 오목조목 팩트로 잘 따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더라고. 30 넘어서 배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잃어보려는 모습이 안쓰럽지 않냐면서 감정 호소까지 하는데 내가 진짜 소름 끼쳤어. 참나. 진짜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진상집만 골라 살 거래? 우리 샵에 와서 한 행동들 보고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았는데 아들 결혼시키면서 팔자 바꾸려는 게 너무 뻔히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설마 그딴 감정 호소에 넘어간 거 아니지? 언니,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3대1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자기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집 내놓으라고 달려드는데 집 못 주겠으면 파혼하라고 되려 큰 소리 치더라. 말이 좋아 파혼이지. 친척들의 회사 사람들, 내 친구들까지 싹 다 결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엎어졌다고 하면 다들 뭐로 생각하겠냐. 원래 결혼 엎어지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타격을 많이 입는다 이러면서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니까. 내 성격 같아서 진짜 다 뒤집어엎고 온갖 욕을 다 쏟아주고 싶었는데 엄마랑 아빠 입장 생각해서 꾹 참고 결국 알겠다고 하고 왔지 뭐. 셋이서 나한테 막 뭐라 하는데 그건 내가 잘못된 건가 싶더라니까. 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러는 건지 잠깐이지만 이해가 갔을 정도였어.
언니 샵에서 진상짓했던 것도 얘기 꺼냈었는데 직원들이 심하게 왜곡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 정도 아니었다고 발년기라더라. 아 진짜 엄마 아빠만 아니었어도 당장 파혼해버리는 건데 짜증나 죽겠어. 야 우리 직원들이 왜곡을 했다고? 야 CCTV 영상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여주냐고 물어보지 그랬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지금까지 고소 없이 참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을 넘다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보네. 그렇게 발연기만 내대니까 아무 데서도 뽑아주질 않지. 나이 30이 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일 같은 역할도 못 맡는 건 재능이 없단 걸 왜 모를까? 내 많은 셀럽들도 보는데 별성 부른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때까지도 첫걸음 못 된 거면 꿈이고 나발이고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좀 전해줘. 집도 능력도 다 네가 월등히 앞섰는데 타격은 무슨 타격을 입어? 꼴에 시댁 기강 잡으려 했나 본데 CR도 안 먹히니까 그딴 협박은 달나라에 가서 하라 그래. 애 하나 두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 그냥 나랑 엄마 아빠 싹 다 같이 데려가서 4대1로 한번 쪽도 못 쓰게 해줄까 보다. 야 그래서 너 진짜 신우한테 집 줄 거야? 그전까지 제대로 돈도 못 벌었던 애가 어느 세월에 벌어서 갔겠어. 그 말 믿는 거 아니지? 아, 그 말을 믿게 내가 미쳤어.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말싸움하다 보니까 당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고 온 건데 아 진짜 주기 싫어 죽겠어. 신우한테 줄 바엔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차라리 정말 잠깐만이라도 빌려서 살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빌었으면 그렇게 해줬을 텐데 무턱대고 갚을 테니 명의부터 바꾸다니 참.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싫은데 하은을 들먹이니 뭐 어쩌겠어. 엄마랑 아빠가 사내놈 같던 둘째 딸 시집간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결혼 없겠다는 얘기를 하냐고. 이번엔 나 죽었다 생각하고 꼭 참으면 어찌저찌 넘어갈 테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한 얼굴 마주칠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지 뭐. 야 은경아, 엄마랑 아빠가 너 시집가는 건 좋아하겠지만 정현준한테 가는 건 안 좋아할걸? 니네가 서로 많이 좋아하니까 결혼 결심을 하겠거니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기회만 있었음 진작에 반대하고도 남았을 거다. 상견례 끝나고 집 와서도 얼마나 짜증냈었는지 모르지. 첫인상부터 별로였고 온갖 착한 척 여유 있는 척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까보면 뭣도 없는 사람인 게 티가 난다 했거든. 그땐 그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역시 오래 살면 다 보이나 봐. 게다가 이거 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해도 될 것 같네. 사실 니네 시댁에서 우리 샵만 찾아왔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갈비집까지 찾아가서 개진상을 부렸었어. 한두 번은 딸내미하고 둘이 와서 공짜로 먹고 가더니 친구들 싹 다 데려와서 사돈 집이라고 마음껏 먹으라면서 고기고 술이고 마구잡이로 먹고 그냥 갔다더라. 어느 날은 한 가족이 와서는 시어머니 친구인데 자기 얘기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그랬나 봐. 우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돈 친구들까지 챙겨줘야 되니 엄마랑 아빠가 기분 나쁠만 했지. 에휴,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네 시누이도 학원으로 배달 좀 해달라고. 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퍼준 것만 해도 진짜 몇백만 원은 되겠다. 근데 넌 이걸 모르고 결혼 준비를 잘만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알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상견례장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하더니 무슨 일 하냐. 달빛이 운영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냐. 우리 샵에 연예인들 많이 오냐. 날만한 연예인 누가 있냐 뭐. 아휴, 이런 질문들 늘어놓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은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단물 빨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빨아먹으려는 속보이는 행동이 너무 꼴불견이라 엄마 아빠도 완전히 마음 돌아선 지 오래야. 근데 결혼은 우리가 아닌 네가 하는 거라 너 결정에 따라줘야지. 별 수 있겠어? 이 얘기 다 해주는 거 우리 때문에 얻고 싶은 결혼 억지로 진행하지 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런 미친, 진짜 미친 것들이네. 아니 어떻게 된 게 결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들 이득만 챙기려고 그러냐? 아 이왕 챙길 거면 티나게 물질적인 걸 밝히던가. 쫌생이들 마냥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줄도 모르고 끝까지 결혼하려고 했었더니 이걸 진짜 어떻게 골탕 먹이지?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절대로 걔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줄 순 없지. 오늘 못하고 온 욕들 뒤에서 피가 날 때까지 쏟아붓고 버려버릴 거니까 두고 보라 그래. 며칠 뒤 주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온 걸 보니까 다슬이한테 빨리 집 주고 싶었나 보네. 결국 이럴 거였으면서 왜 고집을 부렸어. 남편작이 못 말린다니까. 끝낼 거면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왔는데 다행히 다들 집에 있었네. 주말이라 어디 가진 않을까 하고 걱정했잖아. 다행이다.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한 번 밥 먹으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나오네. 네 말대로 다슬이 인감도장도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서류 작성만 하면 되겠다. 그치? 우리 다슬이가 살면서 처음으로 인감도장을 찍다니. 다 컸네. 다 컸어. 이런 건 직접 하는 맛이 있으니까 나랑 현준이 저기 쇼파에 가 있을 테니 둘이 알아서 하렴. 진짜 내 집이 생긴다니. 언니 저 엄청 떠올려요. 언니가 집 주겠다고 한 뒤에 바로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한 거 있죠. 이사하면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하는 기념으로 다 같이 집들이 하기로 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마음 써준 만큼 꼭 오디션 붙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할게요. 축하해요, 아가씨. 그나저나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원래 좀 복잡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진행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잘해야 돼요. 아셨죠? 네? 저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을 미리 사준다는데 같이 가서 직접 고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맞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날 줄 알고 약속 시간을 일찍 잡았는데. 어차피 저 이런 거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언니가 알아서 잘해주실 거 아니까 대충 뭐가 뭔지만 알려주시면 바로 도장 찍을게요. 네? 진짜요? 그래도 이런 계약서는 꼼꼼히 잘 읽어봐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기는 건데. 에이, 가족끼리 뒤탈은 무슨 뒤탈이에요. 언니도 절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집까지 주시는 거잖아요. 전 언니를 완전히 믿고 설령 뒤탈이 생겨도 아무 탓도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진행해주세요. 저 빨리 도장 찍고 싶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잠시 후. 아유, 다 끝났니? 은경이가 어찌나 빨리 얘기하든지 세상에 나 무슨 래퍼인 줄 알았다. 자, 그럼 나도 어디 서류 한번 봐볼까? 아니, 이게 뭐야? 상기 금액을 정의 차용하며 이자는 월 100만 원 부루하고 매월 3일에 지불하며 원금 1억 6천만 원은 2002 3월 31일까지 위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이 납니다. 야!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막 찍으면 어떡해? 다스리나 이게 뭔 줄 알고 도장 찍은 거야? 뭐가 잘못됐어? 난 그냥 언니가 하라는 대로 찍으라는 곳에 찍은 것뿐인데. 그게 뭔데 그래? 뭐가 뭐긴. 여기 적힌 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용증에 도장 찍게 만들려고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렇게 빨리 읽어대면서 도장 찍게 만든 거야, 지금? 다스린 차용증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감쪽같이 다른 서류들 사이 숨겨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렇게 원하던 개인적인 공간까지 생겼는데 말한 대로 열심히 연습하면 곧 오디션에 붙을 거고 그럼 대배우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다음에 분명히 벌어서 갚을 테니 명의 먼저 바꿔달라고 하셨고 그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관계에 있어선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동안 빛을 못 봤을 뿐 시간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 나눈 대로 차용증 작성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완전 날강도잖아. 우리 순진한 다스리 깨어내서 돈 좀 뜯어내려 했나 본데 그깟 살던 집 하나 주면서 월마다 이자만 100만 원이란 게 말이 돼?
그렇게 싫다 하더니 갑자기 명의 바꿔주겠다고 아침부터 서류 챙겨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더니 가족화를 장사하는 꼴이잖아. 암만 오디션 합격해서 대배우 되는 게 시간 문제라더라도 원금에서 가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자로 월 100만 원씩 뜯어갈 생각을 하다니. 성공한 연예인들 발목 잡으려고 옆에서 끌어내린 인간들이랑 네가 뭐가 다르니? 세상 뻔뻔하게 가족들이 앞에 버젓이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용증을 끼워나 도장 찍게나 만들고 참 어디 무서워서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수 있겠냐고. 날강도 사기꾼. 새 집도 아니고 가족이면 조금이라도 깎아줄 생각을 해야지. 살던 집이 1억 6천이란 것도 어이가 없는데 월 100만 원씩 이자로 내라고요? 아 진짜 사채업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텐데 어떻게 언니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 돈으로 짓고 있지. 언니한테 부탁까지 했겠냐고요. 아,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우리 상황 뻔히 알면서 이렇게까지 돈으로 윽박질러야지만 속이 시원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언젠간 벌어서 갚을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신우이한테 차용증까지 만들어 내밀다니. 아, 세상 사람들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다 저희처럼 얘기할걸요? 차라리 끝까지 짐 못 준다고 해버리지. 사람 기대하기 원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지금까지 우린 진심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짓밟다니. 이래놓고 언니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빠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거냐고요. 됐고 다스리는 차용증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있었다 해도 뭔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도장 찍었을 뿐이니까 이건 무효다. 아무 효력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괘씸한 것 같은 이라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랑 신우이를 상대로 돈장난을 치려는 거 보니까 그동안 네가 우리 현준이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잘 알겠다. 없이 산다고 무시해도 된다 생각했나 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미쳤다고 내가 멀쩡히 현준이랑 결혼하도록 냅두겠니? 세상 사람들한테 공감 능력이 메말라서 가족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돈장난치다 파혼당한 여자라고 알려줘봐야 정신 차리지? 난 분명히 여러 번 기회 줬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한 거 너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나마. 웃기고 자빠졌네. 날강도는 니들이 날강도지. 하긴 있는 사람들은 베푸는 게 습관돼 있어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이득만 취한다고 아등바등한다던데. 니들 하는 짓이 딱 그 꼴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한다고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닌 나랑 내 가족들한테 기생충 마냥 빌붙으려 날려. 뭐? 파혼? 어떻게 사람이 벌레랑 결혼하고 가족이 돼? 벌레 주제에 꿈도 크지. 나 이딴 기생충들하고는 온갖 사내진밀 다 갖다 바친데도 절대 가족 될 생각 없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내 쪽에서 사양이니까 착각하지 마.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한테 기생충이니 벌레라니 어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오해가 있으면 서로 좋게 풀면 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 되는 건데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들어. 설마 나하고 진짜 결혼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깟 걸로 파혼을 들먹이는 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 그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멀쩡히 뚫린 귓구멍으로 잘 들었으면서 왜 자꾸 대물어? 다시 얘기해줘. 결혼 없겠다고. 너랑 파혼할 거라고. 없이 사는 걸로 유세 떨어? 형편 안 좋은 게 자랑이야. 니들 말대로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음 이딴 식으로 대놓고 물질 취급을 해? 그렇게 살기 싫었으면 어떻게든 벗어날 노력이라도 해야지. 지금까지 수만 번의 오디션에 떨어진 년이 무슨 재주로 대배우가 돼서 내 돈을 갚겠다는 건데? 내 말이 틀려. 이 정도 빛을 못 봤음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포기해야지. 왜 아깝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니? 30살이 넘었음 밥벌이 정도는 직접 하고 살아야지.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그딴 거지 같은 팔자 못 벗어나고 사람한테 기생해서 살 생각만 가득 찬 채로 사는 거야. 알아? 야! 너 말 다 했어? 이거 뭔데 감히 내 꿈을 무시해?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을 벌레 취급하냐고? 연예계에 발 들여놓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유명한 갈비집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산 주제에 뭘 한다고. 나처럼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오디션에서 제대로 된 배역 따내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지 결혼 엎어졌다고 이딴 식으로 초를 치다니. 불우한 이웃은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못 배웠냐? 니네 집에선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우리 엄마는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키워주셨거든? 이 자식을 향한 사랑도 모르는 불쌍한 년이 누구더러 거지 같은 팔자래. 우리가 그런 거지 같은 막말 들을 정도로 너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한 히스테리 부릴 거면 딴 데 가서 부리고 당장 사과해. 자기야. 부모가 쌍으로 장사한다고 자식들 내팽개쳤을 텐데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지. 돈 걱정 없이 살아서 네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나처럼 예물이니 예단이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시어머니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내로라는 부잣집에서 너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일반인이야. 근데 잘나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한테 거지니 기생이니 그딴 소리 짓거리다니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라고 뭐 네가 성에 차서 결혼 허락해주겠니? 우리 현준이가 너무 아깝지만 내 아들이 좋다니 도 닦는 심정으로 허락해줬다니 감사하진 못할 망정. 너 좀 도와달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니까 누나를 후라리면서 싫다고 바라 그래? 참나, 파혼하겠다면 누가 아쉬워할 줄 알고? 내 딴엔 없이 살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저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려 해준 거였지만 제대로 된 시댁을 만나서 겪어봐야 지금 이 행동이 얼마나 복에 겨워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착한 시어머니였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어느라든 깽판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고? 얼마나 뻔뻔해야 그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니네가 우리 부모님이랑 언니한테 어떤 갑질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부전 취식의 영업방해를 싹 다 고소해버리기 전에 입 닥치고 있어. 아, 저번에 증거 있냐면서 왜 가족 말 안 믿고 직원 말만 믿냐면서 눈물 쉬했었지? 이번에도 배째란 식으로 내뺄 것 같아서 미리 CCTV 영상이랑 포스기로 증거들 싹 다 챙겨놨으니까 발뺌하려면 해봐 어디. 언니 집에 찾아가서 예약했다 해도 싹 다 무시하고 언니가 있든 없든 모든 직원들한테 대도 않는 갑질하면서 개인 비서 마냥 이것저것 시켜대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 가게에도 꽤나 자주 찾아왔더라. 누군지도 모르는 지인들까지 싹 다 데려와서는 공짜로 고기, 밥, 찌개 할 거 없이 술까지 다 처먹고 그냥 간 거 한두 번 아니잖아. 싸가지 없게 전화로 배달 좀 해달라면서 사람 똥개 훈련 시키는 것 마냥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명령하듯 시켜놓고 사돈처니한테 돈 받으실 거냐면서 그냥 가라 그랬대지. 그래, 니들 말대로 가족끼리 충분히 돈 안 받고 대접해줄 수 있지. 근데 사람이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거잖아. 니들은 사돈과 며느리 잘 둔 이득만 취하려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내가 그걸 왜 보고만 있어? 결혼까지 엎어진 마당에 그딴 거 신경 써줄 필요는 더더욱 없지 않나? 그렇게 대형샵을 맘대로 이용하고 싶었으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던가 빈손으로 와서 니들이 뭔데 남의 직원들을 괴롭혀? 동네 미용실에서도 그런 진상 손님은 안 봤는데 니들이 뭐라고 날 앞세워서 그딴 행패 부리고 다니냐고. 대중교통 탈 때도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몇 배 요금을 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부모님 고깃집에서 공짜로 처먹었던 것들, 우리 언니 샵에서 공짜로 헤어 메이크업 받았던 것들 싹 다 비용 처리하면 월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맘 같아선 영업방해든 뭐든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해버리고 싶은데 그나마 불쌍한 기생충들 먹고 살 순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려는 거니까 단말 말고 차용증 적힌 대로 이행해. 도장까지 찍힌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 있단 거 알고 있겠지.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증거들이라면 지금 당장 경찰서 찾아가도 될 정도로 충분하거든. 이렇게 기회 줬는데도 어기거나 한 달이라도 이자가 밀린다면 그땐 암만 눈물을 흘려대도 사정 봐주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은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때부터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군요. 변신우는 물론이고 눈물을 흘리는 등 온갖 쇼를 해대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차용증에 찍힌 금액을 끝까지 다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저희 부모님과 언니가 피해를 본 만큼은 되돌려 받을 생각이에요. 며칠 뒤 서로가 진정된 다음 전 남자친구를 만나 입장을 전달했고
갚아야 할 액수가 줄어들어서인지 연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각서를 써주더군요. 여러 번 속았었기에 각서로 믿을 수 없다는 제 말에 같이 동행하여 공증을 받아왔는데 이제야 이 질긴 악연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부모님을 찾아가 대신 사과를 드리며 파혼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괜히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딸 때문에 소갈이 하셨을 부모님 앞에서 울 수 없다는 생각에 꾹 참았네요. 자칫 잘못하면 기생충 같은 사람들과 가족이 될 뻔했지만 무사일생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된 건 무슨 일이 생기던지 든든한 재편이 돼주고 언제나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며 갚으라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부모님과 언니가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